시작할게요. 네. 마지막 교시인데, 자,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할 거는 뭐냐면, 권리구제 수단을 한번 이렇게 구체적으로 흐름대로 이렇게 쭉 한번 이렇게 펼치고 끝낼 거예요. 근데 뭐냐면, 자, 우리가 문제에서 권리구제 수단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권리구제 수단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자, 요런 문제가 대부분 사시나 로스쿨에서 선호하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시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은 문제의 그 제도 자체를 깊이 들어가진 않아요. 얘가 원고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뭐냐, 그리고 얘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구제 수단이 뭐뭐 있는지 한번 설명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점수 카운팅을 어떻게 하냐면은 권리구제 수단을 갖다가 체계에 맞게 몇 개를 썼냐 이걸로 카운팅을 해버려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사실 답이 있거든요. 이 체계만 잘 알면 개수가 딱 맞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틀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득점 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권리구제 수단은 우리 시험에 나왔을 때 이 문제를 맞췄다 하면 어떻게 돼요? 그 해는 그냥 1번 문제 먹었다 보시면 돼요. 나머지 이제 나머지 판례 문제 나왔을 때 잘 부변냐 이거의 차이지, 요 문제만 제대로 먹어도 어떻게 돼요? 붙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져요. 아시겠죠? 자, 이 권리구제 수단 한번 보실게요. 이거는 지금 행정쟁송법상 얘기하는 거예요. 행정쟁송법상. 그리고 제가 이거 하면서 저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냐면 저기 법전 자료 말고 법전 자료 말고 여기 없나? 문제 없네. 나중에 해드릴게요. 자, 보세요. 권리구제 수단 들어가실게요. 자, 첫 번째 행정심판제도가 있어요. 이거 아까 개관 한번 했죠. 행정심판은. 자, 그 다음에 행정소송이 있어요. 자, 행정심판은 무조건 항고심판만을 얘기하고, 얘는 항고뿐만 아니라 뭐까지 있다? 공법상 당사자 소송까지 있더라. 이렇게 나누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게 끝나면 이제 뭐죠? 얘가 아까 제가 뭐라 했죠? 얘가 뭐라 했죠? 존속. 자, 존속보장이라고 했고, 자, 요 존속보장이라고 하는 거는 처분을 날리는 거예요. 근데 이 처분을 날리지 못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내 토지가 뺏기는 거죠. 공익사업을 갖다가 위해서 내 토지가 뺏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내가 받을 수 있는 거,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손해전보라고 그래요. 손해전보. 오케이. 처분이 어쩔 수 없다. 처분이 발령되는 거는 내가 맞겠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돈을 좀 내놔라. 자, 지금부터는 뭐냐면 돈 얘기예요. 돈 얘기. 자, 요 돈 얘기 두 가지가 크게 나뉘는 게 국가배상하고 뭐예요? 손실보상이에요. 얘는 헌법 23조 헌법 23조, 국가배상은 헌법 29조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국가배상 같은 경우는 국가배상법이라는 일반법이 있고,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일반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손실보상법이라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손실보상에 관해서는 일반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법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우리 시험이에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거기서 손실보상에 대해서 규정을 두고 있더라. 자, 그 다음에 민사상 수단이라 그래가지고 민사상 여기서 두 가지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결과제거 청구. 그 다음에 하나가 뭐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 요거.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갔는데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최종적으로 가는 데가 어디예요? 헌법재판소예요. 자, 이게 요 목차가 나오셔야 돼요. 요 목차가. 자, 지금 요 목차 잘 기억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요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실게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의 관계를 조금 볼게요.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은 어떤 관계에 있어요? 자, 행정소송 가려면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 뭐야, 기본 강의 다 들으셨네. 자, 그러면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갈 수 있다. 오케이, 노케이. 뭐야,
자, 행정심판을 가도 되고 안 가도 돼요. 행정심판을 거쳤다가 가셔도 되고 아니다, 스트레이트로 행정소송을 가겠다, 이렇게 가도 돼요. 이게 뭐냐면 행정심판법 18조에 있는 행정심판 임의주의라는 얘기예요. 임의적 전치주의. 전치가 뭐예요? 전치란 단어가 앞에 둔다는 얘기예요. 그럼 행정심판 전치주의는 뭐예요? 행정소송 앞에 행정심판을 둔다는 얘기예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걸 임의로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임의로 둘지 말지는 네가 선택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행정심판을 거쳤을 때 행정소송을 간다. 요걸 이제 한번 볼게요. 자, 행정심판을 가게 되면은 판단하는 걸 누가 한다 그랬죠? 네? 행정심판. 그렇죠. 행심위가 판단을 해요. 행심위가. 자, 요 행심위원회가 우리가 저기 소송에서는 원고 피고라고 하는데 심판에서 뭐라 그러냐면 청구인, 피청구인이라고 그러거든요. 청구인하고 피청구인의 주장을 갖다 판단을 해요. 그건 아까 똑같아요. 우리 저기 소송 요건, 본안 심리, 판결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단계랑 똑같아요. 그런데 행정심판위원회가 이제 어떤 결정을 내리잖아요. 그걸 뭐라 그러죠? 영어로? 저기 법정 용어로 뭐라 그러죠? 재결, 그쵸, 재결. 아, 좋아, 해줘요. 재결. 자, 재결이라 그래요. 자, 행정심판위원회가 내린 재결이라 그래요. 이게 뭐냐면, 행정심판위원회는 판결이 아니라 뭐예요? 재결이에요. 판결은 누가 하는 거예요? 사법부인 법원이 하는 거고, 재결은 행정부인 행정심판위원회가 내리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보세요. 이 행정심판의 취지는 뭐예요? 행정심판의 취지. 이 취지는 뭐냐면은, 행정부 내부에서 신속하게 해결해 보겠다 이거예요. 신속하게 해결해 보겠다 요거예요. 행정심판은. 자, 그러니까 행정부 내부에서 이제 신속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한 번만 거치게 하면 돼요. 그렇죠? 왜? 뒤에 행정소송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행정소송은 몇 심제? 3심제예요. 근데 저희 행정심판은 몇 심제냐면 단심제예요. 한 번만 하면은 끝이에요. 왜냐하면 이걸 갖다가 여기서도 지지리부지리 3심제를 해버리면 사법부가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행정부, 똑같은 행정부죠? 행정부가 행정부 거 이렇게 나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해줄 가능성이 높아요? 작아요? 작단 말이에요. 우리 가족이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는 실효성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으니까 한 번만 거치고 그 다음 뭘 가라? 행정쟁송을 가라 그래요. 행정소송. 행정소송을 가라 그래요. 자, 요 단심제로 끝내는 거, 요거에 관한 규정이 뭐냐면 행심법 몇 조죠? 그렇죠. 59조에 있어요. 행심법 59조에 보시면은, 자, 행심법 59조 보시죠. 몇 페이지죠? 10페이지. 틀렸다. 51조. 51조. 자, 51조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행정심판법 51조 행정심판 재청구 금지의 원칙이라고 나와요. 이건 뭐냐면 너가 행정심판 한번 거쳤으면 다시 행정심판을 가라 마라? 가지 말란 얘기예요. 한 번만 거치고 이제 어디로 가라? 사법부로 가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요 조문 행정심판법 51조의 조문을 받아서 행정소송법은 어떤 조문을 두고 있을까요? 자, 조문이요. 정말 이렇게 조밀조밀하게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 행정심판법 51조를 받아서 행정소송법 2조 1항 1호 한번 보시죠. 뭐라고 나오죠? 자, 거기 10페이지 아니구나. 와, 이거 내가 돌아가겠네. 페이지 13페이지가 아니네. 응? 뭐지? 어떡하지? 창피한데요? 16페이지 보세요. 16페이지. 자, 16페이지 처분 등 가시면요. 자, 행정심판에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 항고심판 대상이 뭐예요? 처분이에요. 처분. 자, 그런데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1호 보세요. 처분 등이라 하면 뭐다? 블라블라 하고 마지막 줄에 뭐 나와요?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행정심판법 51조에서 더 이상 행정심판으로 다투지 못하게 하고 이제는 뭘로 가라? 행정소송으로 가라.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는 거예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것도 이제 보세요. 그러면 내가 이 처분을, 자, 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넣었다는 얘기는 행정심판위원회도 난 뭘로 보겠다?
행정청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장치를 마련해 놔야 돼요. 그게 몇 조냐면 행정절차법 2조, 저 어디냐면은 행정 1페이지 보세요. 1페이지. 아니다. 1페이지. 자, 행정소송법 2조에 정의해 보시고 행정절차법 2조에 보세요. 자, 이거는 뭐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행정권한에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기관 또는 사인이 포함된다. 그 다음에 행정청, 거기 보시죠. 행정청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해서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다. 여기에 포함되는 게 뭐예요? 행정심판위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행정심판위원회에다가 뭘 갖다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얘를 행정청으로 봐버리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처분이라는 거하고 제가 그랬죠. 항고소송하고 당사자 소송하고 균형이 맞아야 된다고 피고가. 그렇기 때문에 이 행정심판위원회를 갖다가 처분청에 넣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다? 처분 등이라고 하는 거. 처분 등. 거기서 말하는 이 등이 뭐예요? 이게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에요. 자, 그럼 이제 이걸 받아가지고 다시 어디서? 행정소송법 몇 조? 19조에서 뭐라고 나와요? 소송의 대상이 뭐다? 행정소송법 19조 몇 페이지냐면 페이지 13. 페이지 13의 첫 번째 보시면은 어디 있어? 13페이지 우측 하단 취소소송의 대상 나오죠. 취소소송의 대상이 뭐라고 나오죠?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적 장치를 되게 촘촘하게 해놓은 거예요. 오류나지 않게.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골 때리는 게 뭐냐면 자, 그냥 행정소송을 가면은 다행인데 행정심판을 거쳐서 행정소송을 간다 칠게요. 그리고 이 앞에서 이미 처분청이 어떤 처분을 했다 이거죠. 자, 그러면은 처분청이 뭘 했죠? 처분을 했죠. 처분 하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재결이 나오죠. 자, 요 재결을 갖다가 어디에 넣고 있다? 처분 등에 넣고 있죠. 그러면 뭐예요? 처분 2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자동적으로 내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처분이 몇 개다? 2개가 되는 거예요. 얘하고. 그래서 문제되는 게 뭐예요? 이제 이게 극도의 난이도의 뭐예요? 원처분 재결주의예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원처분 재결주의. 자, 요 원처분 재결주의를 그래서 잘 이해하시려면 몇 조를 보셔야 되냐면 행정심판법 43조를 정말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 행정심판법 43조에 나오는 재결의 종류를 갖다가 알아야지만 어떻게 돼요? 왜냐하면 이 행정심판법 43조에 보시면은 취소심판 있고 무효동 확인심판 있고 의무이행심판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에서 낼 수 있는 재결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법에 보시면은 43조에 보시면은 자, 그래서 처분을 갖다가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재결을 할 수 있다. 또는 변경을 명령하는 재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무효동 확인소송은 그냥 집어넣고 의무이행심판에서는 처분 재결 행정심판위원회가 곧장 처분을 내리는 거하고 처분 명령 재결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행정심판위원회하고 처분청하고 같은 행정부죠. 그러니까 행정심판위원회가 명령하는 거예요. 처분청 너 얘한테 이거 해줘 이러고서. 자, 그러니까 이 원처분 재결주의 논이 있잖아요. 얘를 갖다 잘 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가 맨 처음에 청구했던 행정심판이 뭔지를 먼저 아셔야 돼요. 얘가 청구한 게 취소심판이구나, 무효등 확인심판이구나, 의무이행심판이구나. 이거에 따라서 뭐가 달라져요? 이 뒤에서 재결 논의, 원처분 재결주의 논의의 유형이 달라져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이 행정심판법 43조 조문을 안 보고 그냥 들어가요. 보통 학원에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 논의가 왜 나온지도 모르고 첫 번째는 그 다음에 그냥 암기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행정심판 원처분 재결주의 논의가 총 7개거든요. 요 7개예요. 요 7개 논의 중에 교수가 이 원처분 재결주의 논의는 반드시 맞추셔야 돼요. 원처분 재결주의 논의 같은 거는 권리구제 수단 설명하는 것처럼 답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떤 거를 갖다가 대상적격으로 할 건지, 그 다음에 대상적격이 결정되면 뭐가 결정돼요? 자동적으로
피고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렇죠? 대상이 결정되면서 자 행정심판을 거쳤냐 거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뭐가 결정되냐면 제소기간이 결정돼요. 이거 나중에 할 거예요, 우리. 요렇게 해가지고 총 7개 유형이 나오는데 교수들이 이 문제를 낼 때 채점평이 그렇게 썼어요. 소위 사실을 보는 애들이 어떻게 원처분 재결주의 유형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냐 이렇게 그 채점평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 우리 시험에서는요 25회 문제 1-2번 문제 보면은 요 원처분 재결주의 문제가 나오는데 정말 말도 안 되게 낸 거예요. 이거 엄청 쉽게 낸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른 내용을 써놔요. 논점이 아닌 걸. 그 왜 그러냐면은 자기가 정확하게 이게 뭔지 모르니까 비슷한 걸 갖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 터지면은 올라가는 거고 내 인생에서 다시는 원처분 재결주의 논의를 볼 필요가 없는 거고 잘못됐어. 5번째 유형이었는데 내가 4번째 유형을 썼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한 번 더 복습하는 해피 뉴 이어. 새해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를 먼저 인식하시고 법조문 철두철미하게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쟁점의 정리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게 얘네가 학설이 이거 갖고 왜 싸우는구나, 왜 판례가 이렇게 판시했구나 이게 보여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 유형이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답이 딱 맞아 떨어지거든요. 이거는 되게 수학적인 문제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다 암기를 시켜요. 이걸 암기를 시켜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문제가 나와버리면은 그 해는 나가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거 나오면은 답 맞추고 정확하게 맞춰야 돼요. 보통 이런 논의를 쓸 때 쟁점의 정리라는 걸 쓰고 나서 의 쓰고 뭐 행정법 뭐 일반론적인 거 이렇게 쓰잖아요. 얘는 이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교수가 첫 페이지 딱 봐요. 첫 페이지 쟁점의 정리 보고서 오케이. 그 다음에 마지막에 로마자 5번에 사안의 경우 가가지고 답을 봐요. 그래서 대상 적격 맞췄네, 피고 맞췄네, 제소기간 맞췄네. 이게 딱 나오거든요. 그런데 대상 적격부터 틀렸다.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 점수, 꽈락 점수 준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요 논의는 지금 다 하긴 좀 그렇고 나중에 이것도 지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조교가 절대 하지 말래? 저 뒤에서 얼굴 막 흔들고 있어요. 큰 얼굴. 자, 그래서 요 행정소송하고 행정심판 관계 요렇게까지만 개관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거 국가배상하고요. 그것만 좀 보고 끝낼게요. 이거는 내용은 자, 국가배상하고요. 손실보상을 나누는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아까 얘기했죠? 기초가 된 행정작용이 위법하냐 적법하냐 요 차이예요. 적법하면은 뭐예요? 손실보상. 위법하면 어디예요? 국가배상이에요. 자, 우리는 시험장에 들어갈 때 어떻게 기도하고 들어가야 돼요? 오늘 행정작용이 적법한 걸로 나오게 해주세요. 이러고 기도하고 들어가야 돼요. 들어갔는데 위법이다. 그럼 이제 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국가배상은요. 내용은 오질나게 어려워요. 내용이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할 때는요. 독일 얘기를 해요. 독일 얘기를 해요. 독일 얘기를 조금 해요. 근데 요걸 알고 들어가면 좀 편하거든요. 요거를 조금 들어갔는데 내용이 아직도 어렵다. 근데 거꾸로 답안 작성은 되게 쉽다. 되게 쉽다. 답안 작성은 정말 쉬워요. 국가배상이. 이거는 레고처럼 딱 끼워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손실보상은 어떠냐면은 내용은 어때요? 쉬워요. 근데 뭐가 어렵다? 목차 짜는 게 어려워요. 얘는. 반대예요. 이렇게. 반대예요. 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전략적으로 알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딱 나오는 거예요. 내가 오늘 국가배상 문제가 나왔는데 지금 이거 논점 파악하는데 힘쓰면 안 된다. 논점이 딱 나오면 발라야 된다.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고, 손실보상 문제가 나왔다. 논점 정확하게 파악해야 돼요. 그 다음에 목차를 갖다가 이게 어디에서 뭐가 문제가 되는지를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이 이 문제가 쉽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얘가 차라리 쉽지 얘는 어려운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한 결과제거 청구 요거 하나만 볼게요. 계속 보면은 끝이 없어. 자, 결과제거 청구는 뭐예요? 어제 얘기했나? 오늘 얘기했나? 장관이 내 자격증 등록증을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그 등록증에 있는 사진하고 지금 얼굴하고 너무 다르대요. 그래서 너의 등록증을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연락이 왔단 말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난 이제 등록증이 없잖아요. 그럼 나 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난 어떻게 돼요? 시험 합격하고 거지가 된단 말이에요. 돈을 못 받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나보다 더 못생긴 애가 있었어. 근데 나랑 착각한 거야. 그래가지고 잘못된 결정을 한 거예요. 그 행정청 장관이 나한테 잘못된 결정 때문에 나한테 뭘 미쳤어요? 손해를 미쳤잖아요. 그럼 뭐예요? 국가배상으로 가는 거예요. 야, 네가 나한테 등록증 뺏어간 기간 동안에 내가 너 때문에 일을 못했어.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돈 내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국가배상이에요. 자, 그런데 이 국가배상에서 돈을 갖다 뜯어냈어요. 오케이, 돈 받았어요. 그럼 이게 끝이에요? 아니에요. 내가 궁극적인 건 뭐예요? 등록증을 받아와야 돼요. 제가 뺏어간 거를. 그걸 갖다가 결과 제거 청구라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은 행정청에 위법한 행정작용으로 야기된 위법한 결과를 제거해달라. 이 얘기예요. 그걸 청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근거는 행정소송법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이걸 갖다가 행정소송법 아까 30조 1항 있죠. 기속력. 요 기속력을 갖다 해석해서 인정하는 견해도 있고 민법 213조가 뭐죠? 소유물 반환 청구권이에요. 소유물 반환 청구권도 뭐예요? 내 소유권이 침탈되어 있는 걸 갖다가 다시 되돌려 오는 거잖아요. 근거를 갖다 가져와 가지고 이런 제도를 인정을 해요. 결과 제거 청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물론 이 문제 자체를 갖다 내진 않아요. 이런 문제를 내진 않아요. 결과 제거 청구를 할 수 있냐? 그렇게 해서 요건을 갖다 묻는 문제는 안 나와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요 결과 제거 청구라든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라는 거는 다 어디 있는 거예요? 민법에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민법에 있는 걸 갖다 가져와서 문제를 갖다 제시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면 권리구제 수단을 여러 개 쓰라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은 국가배상까지만 쓰고 나가는 거고 요거까지 아는 사람은 뭐까지 쓰는 거예요? 얘까지 써주는 거예요. 언급이라도 한번 한다고요. 국가배상으로 돈을 갖다 뜯은 건 오케이다. 그런데 얘가 돈만 받아서는 계속 영업을 할 수가 없지 않냐. 그럼 장관으로 인해서 위법하게 야기된 결과를 제거해달라는 결과 제거 청구를 청구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한마디 언급해주면 어떻게 돼요? 답안 이미지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차별화 시키시는 거라고. 아시겠죠? 차별화를 애매하게 시키면 안 돼요. 차별화 가장 잘못시키는 단연차들이 뭐냐면 자, 자신이 없는, 자 보세요. 첫 번째 경우. 자, 네가 문제에서 이렇게 줬다.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이게 해석의 여지가 있어. 어때요? 보기에도 딱 건방져 보이잖아요. 아니, 내가 분명히 나는 이렇게 문제를 냈는데 네가 문제 낸 게 애매하다는 얘기를 표현을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지금 답안지를 쓰는 사람이. 자, 네가 얘기한 거를 이렇게 해석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나오면은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 잘 썼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단연차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이거예요. 근데 교수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명확하게 가라는 얘기예요. 이거냐? 이거냐? 이거예요. 내가 너한테 얘기했던 건 이건데 네가 해석을 이렇게 했네? 오케이. 네가 이렇게 해석을 했다. 그럼 너는 내 취지하고는 좀 다른데 이게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있는지 한번 내가 보겠다. 이렇게 가버려요. 그러면 이번의 경우로 내가 답을 썼더라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난 고득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됐다 그래서 내가 꽈락이다? 미친 거예요, 이거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대신에 이렇게 답안지를 써버리면 어떻게 돼요? 답안 딱 보는 사람이 기분도 나쁘지만 얘 자신이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점을 지가 파악을 못하니까 이렇게 장치를 해버렸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답안지 이미지도 안 좋아지고 시간은 시간대로 까먹고 답은 정확해요? 애매해요? 애매하단 말이에요. 근데 단연차들은 뭐라 그래요? 이걸 잘 썼다 그래요. 자, 혹시라도 이런 단연차를 만나면 어떻게? 부적을 내밀어. 꺼져라. 큰일 나요. 진짜 이렇게 배우기 시작하면 진짜 큰일 나요. 이거 복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제 거 강의 들으셔도 되고 안 들으셔도 돼요. 그런데 제발 그것만 하지 마세요. 최소 나를 찾아오실 때는 복구가 가능한 상태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복구가 가능한 상태로. 아니 지금 뭐 딴 데 가서 뭐 딴 데가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본인이 딴 데 가서 이것저것 똥 싸지르고 오셨는데 이거 나한테 닦아달라면 어떡해요 이거를. 이거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저한테 가끔 작년에 특강 들으러 오셨던 분이 지금 3개 와가지고 질문을 하세요. 근데 되게 놀란 건 뭐냐면은 이분이 그때 했던 질문이랑 지금 저한테 하는 질문이 똑같아요. 자, 그럼 제가 어떻게 해요? 기저귀밖에 사드릴 수가 없다고. 묻히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공부를 하실 때 고민 많이 해서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생각하면서 하시고 지금 시간 좀 있을 때 생각하세요.
다음 제가 이제 나중에 이 3기 뭐 내년에 여러분들 이제 2기 말 접어 들어가 가지고 좀 이해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건 끝난 거예요. 이해는 언제까지? 2기 끝날 때까지 끝내야 돼요. 이해는. 암기 안 돼도 돼요. 근데 적어도 이 문제 딱 보고서 논점이 뭐니까 오케이 오늘은 이걸 베껴야지. 이러고 이 정도는 돼야 된다고. 그 베끼는 것도 이상한 거 베끼고 있으니까 환장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해하고 놓으면 어떡해요? 거기는 사람도 없는데 합격자도 없더라. 미치는 거지 나는. 그쵸? 그러니까 제발 공부하실 때 생각하고 하시라는 거 아시겠죠? 그거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어제 그걸 얘기를 안 해드렸어요. 법규를. 자, 법규 스케줄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어제 김강산 하는 거 보고 할 걸 그랬어. 자, 법규를 어떻게 하면은 이제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제가 어제 그 얘기는 했죠. 어떻게 하면 꽈락 맞을 수 있는지 말씀드렸죠. 그렇죠? 자, 꽈락 맞는 방법은 되게 쉬워요. 조금만 노력하면 돼요. 조금만 노력하면은 한 과목만 꽈락 받으려는데 실수로 세 과목을 다 받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꽈락 받는 건 쉬운데 세 과목을 다 합격하는 건 되게 힘들어요. 근데 결국엔 뭐냐면은 자, 실무, 이론, 법규가 있다고 했을 때 제가 뭐라 했죠? 확실성이 가장 높은 건 뭐예요? 얘예요. 얘는 범위도 정해져 있고 2년차가 아무리 몰라도 목차가 정해져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가서 부빌 수 있는 게 뭐예요? 얘예요. 근데 지금 당장은 어때요? 말이 어렵잖아. 막 행정처럼 뭐 하는 얘기지? 이래 버리니까 어려우니까 이걸 안 해요. 그 만만한 게 뭐예요? 실무는 이거 하니까 무서워. 못하겠어. 법규 어려워. 어디로 가요? 얘로 가요. 자, 거기다가 얘가 이제 고맙게 발표가 나서 39.5가 나왔다. 야, 이런 만만하네. 내년에 하면은, 야, 이거 50점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 다음에 45점 정도 나왔다. 이론책 샀던 거 팔아요. 됐네. 이거 글짓기였네. 자, 이 사람들 내년에 몇 점? 35점에서 38점 나와요. 제 말에 틀린 거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하지 말란 얘기지. 그쵸? 이게 정말 이래요. 이 이론이라고 하는 거 만만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자기가 마인드 먹기에 따라서 양이 엄청 늘어났다 줄었다요. 어떤 사람은 실무 기준 해설서를 다 알아야지만 이론을 쓴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잖아요. 그럼 공부 양이 어떻게 돼요? 거기 한 과목만 경전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예요. 내가 읽어야 할 경전이. 근데 그 경전이 내가 이렇게 암송하면 이렇게 다 따라와요? 안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론은 내가 알고 있는 거를 부비는 게 목적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실무는 단연차 스터디에서 잘한대요. 오늘 잘한 것 같대요. 뭐예요? 꽈락. 자, 초년차, 초이생. 불안한데? 꽈락이요. 똑같이 꽈락이에요. 자, 실무는 항상 이래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그래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합격하는 거예요. 자, 이론은 어때요? 느낌이 좋아. 꽈락이에요. 단연차, 좀 불안한데? 고득점이에요. 이거 알 수가 없는 과목이에요, 이론은. 저는 사실 작년이 아니구나. 재작년에 붙을 때 이론이 이론 조금만 올라갔으면 좋겠다 했는데 몇 점? 53점. 그쵸? 53점. 생각지도 못한 데서 터진 거예요, 이론이. 근데 법규는 의견 비밀, 노코멘트. 생각보다 좀 그랬어요. 자, 그래가지고 나간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제가 이제 여기 처음에 공부하러 들어왔을 때 돌았던 전설이 이거예요. 실무 명과에 이론 평타에 법규 고득점이면 나간다. 이게 진짜 합리적인 얘기예요. 이게 합리적인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럼 이제 이거 법규를 갖다가 고득점이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너무 길게 얘기할 것도 없어요. 결국엔 뭐예요? 1층 가서 등록을 하면 되는 거예요. 1층 가서 등록을 하면. 그렇죠? 그럼 법규가 고득점이 나오죠. 자, 그런데 그 시기별로 제가 해야 될 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이제 3월달이에요. 자, 3월달. 자, 3월달부터 6월까지 이렇게 자, 이게 통해서 이렇게 할게요. 자, 지금 이제 1차 붙으셨으니까 어때요? 감정평가사는 아닌데 감정사까지는 된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 그러니까 어때요? 만만하거든. 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런데 이제 어떻게 돼요? 실무? 흡정무단? 흡정무단? 이거 아시죠? 그 평단무, 무보. 이런 거 이제 암기하면서, 뭐야 이거? 재밌네? 왜 이러고 가요? 자, 6개수 풀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돼요? 6개수를 정복하는 사람이 거기에서 승리를 잡아요. 거기서 이제 짱이 되는 거예요. 그 짱을 잡는 게 요 6개수예요. 6개수를 잘 못하면 어떻게 돼요? 도태되는 거예요.
육개수를 잘해요. SFF를 막 돌려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음료 사와 하면 음료 사오는 거예요. 요 시기가 그래요. 그러다가 6월 달에 폭탄을 맞아요. 이상하다. 나 육개수 되게 잘하는데 왜 실무가 15점이 나왔지? 이래 버린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가 7월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난 이제 그 학원에다가 제발 이거 하지 말자 그랬는데 요번에도 해요. 이게 이제 사람 망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팀장님 이거 듣고 있으면 안 되는데 난 연기 하기 싫어요. 솔직히. 제가 그 작년에 연기하면서 욕을 지지 먹었던 게 아니 연기 때부터 왜 문제가 어렵냐 이 얘기를 하더라고. 아니 왜 문제가 어려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그럼 넌 언제부터 어렵게 낼 건데? 제가 이제 물어봤죠. 자, 여기서 뭘 내냐면 사업 인정의 의의에 대해 설명하시오. 40점. 뭐 이런 거 돼요. 자, 이거 잘 쓰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감정평까지 공부할 때 감정평까지. 자, 이렇게 하다가 일기 때 요때 요거 하다가 진도 이거 절대 따라가면 안 돼요. 이거 진도별 따라가면 안 돼요. 이 학원에서 진도별로 하는 거 따라갔다가는 절대 못 붙어요. 아시겠어요? 내 거는 일단은 아무튼 근데 아무튼 절대로 이 진도별로 된 거를 맹목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다가 요 일기가 되잖아요. 일기 때부터 어떻게 돼요? 단연차가 유입이 돼요. 그래도 아무리 단연차가 나갔다 그래도 항상 잔존층은 있죠, 여기. 이 사람들이 이제 오기 시작하면 이제 어떻게 돼요? 내 등수가 내려가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야, 연기 때는 내가 짱이었는데 아무것도 아니었어.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초시생들은 귀가 얇거든요. 불안하고 솔직히 1차 또 보고 싶어요. 1차 또 보고 싶어요. 봐야 되는구나. 자, 1차를 또 보기가 싫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1차를 또 보기 싫으니까 어떻게 하게 돼요? 욕심을 부리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단연차를 영접하게 돼요. 믿으라, 따라와라. 이러면 어떻게 돼요? 같이 경전을 갖다가 읊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얘는 연기 때 성적을 죽을 쓰더라도 내공을 갖다가 키웠으면 지금 이 8세는요 내공만 키우면 나갈 수가 있어요. 예전처럼 자 봐요. 예전에 17기 18기 자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산단으로 시험 이전하기 전엔 누가 시험을 갖다 주최했죠? 협회에서 주최했어요. 협회에서. 자, 그 협회에서 시험을 주최해가지고 어제 그 하동수 평가사님이 판단여지 얘기하셨죠? 전 옛날에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 감정평가사 2차 시험 그 합격자 불합격 처분 취소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소송이 나왔는데 8명이 붙고 나머지 사람들이 다 떨어졌어요. 그 소송을 기다리던 분들은 지금 모 동네에서 과일 가게를 같이 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저 시기 때 있잖아요. 저 시기 때는 자료에 집착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요 시기 때는 뭐 어땠냐? 산단에 넘어간 요 시점까지는 여러분 재개발 재건축 있죠. 요 재개발 재건축에서 비례율만 제대로 구해도 이 사람 뭐 좀 아는구만 딱 이랬어요. 지금은 비례율 구하는 거 신성초등학교 애들도 해요. 병신아 이거 종호자산에서 빼면 되잖아 이러고 하는 게 신성초등학교 애들도 다 알아요. 그런데 이때는 그러다 보니까 뭐가 필요해요? 자료가 많이 필요했다고. 자료가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팀장들이 자료를 풀면은 그걸 막 흡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자료가 넘쳐나요. 일단 실무 기준 해설서 저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실무적인 현업에서 필요한 거 이상으로 많이 넣어놨다고 생각해요. 근데 뭐가 나왔어요? 또 매뉴얼 나왔죠. 어마어마하게 양이 많아요. 이 양이 너무너무 많고 지금은 출제자가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양이 많아요. 지금 이 동네. 그렇죠? 자, 그러면 출제자는 이것만 냈는데 문제 판단을 어떻게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판단해 줄게 이러고서 건방지게 딱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차근차근 똥을 싸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출제자가 묻는 것만 기본적인 것만 보면 됐는데 뭐가 보이는 거예요? 쓸데없는 게 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나가기에 딱 좋아요. 왜냐면 여러분들 또이또이 쌤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여러분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중에 어떤 사람이 기출에 눈이 딱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냐, 틀이 맞춰져 있냐, 요걸로 하시면 나가는 거예요. 절대로 지금 실무가 우리 저기 2년 전인가요? 저 때였나? 그 실무 한번 78% 나왔잖아요. 꽈락률. 그때 우리가 집단으로 북치러 갔단 말이에요. 신문고. 그랬더니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알았어. 실무 꽈락률 줄일게. 그러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실무 꽈락률이 줄고 실무 점수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평균이.
자, 그러다면 올해 어떻게 됐어요? 더 올라갔어요. 그다음에 무슨 과락률이 올라갔어요? 이론 과락률이 올라갔어요. 이거는 되게 비정상적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어디에 손을 댄다? 올해는 다시 얘를 손대기 시작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실무를. 자, 그러면 어차피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옆에 보시면요. 다 어때요?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것 같아. 딱 그런 표정이에요. 자, 그러면은 어차피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른다. 그러면 뭐만 하면 돼요? 반복해서, 자, 보세요. 지금 이 동네에서 시험에 나올 만한 거는 요만큼이에요. 이게 내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이 동네에 풀려있는 자료는 지금 이만해요. 이거를 보세요. 얘를 갖다가 진하게 해버리는 게 낫지. 제가 그랬어요. 제가 막 택지비도 보고 용적률 거래제 뭐 다 이렇게 섭렵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시험장에 들어가서 내용 연수 하나 없는 것 때문에 개털렸어요. 제가 27회 때. 뭐냐면 이것만 팠으면 뭐예요? 다 나갔어요. 이때 2년차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이때 못 나간 단연차들 저랑 같이 손잡고 나간 거고, 지금 남아있는 단연차들은 여러분들의 경쟁자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푸는 것보다 잘 푼다? 긴장 안 해도 돼요. 아시겠죠? 그 사람들 점수 많이 나오는 거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시겠죠? 저는 제가 H 모 학원에 H가 3개네. 한림. 내가 한림 토요반 다녔거든요. 그때 한림 토요반에서 장학금 받았었어요. 등수를 5등 이상 해본 적이 없어. 5등 밑으로 떨어져 본 적이 없어. 유명했지. 근데 장학금 받고 그 돈 갖고 다시 등록했어요. 근데 내가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게 뭐지 싶은 거예요. 아니, 양은 이빨이 늘려서 현업에 있는 사람이 전화가 와요. 야, 성환아, 그거 뭐였지? 형, 그거 몇 주 몇 항 있어. 막 이러고 얘기를 해주는데 난 뭐예요? 수험생이에요. 자, 그런데 내가 이제 그러니까 빡이 쳐요, 안 쳐요? 친다고. 그러니까 여기를 등록만 해놓고 안 갔어. 4기 종합반을 끊어놓고 학원에 4번인가 갔어요. 5번인가? 그리고서 내가 이제 3월 달부터 1차 붙고 나서 7월까지 했던 게 뭐냐면 기출을 갖다가 14번을 봤어요. 실무 기출 14번. 이거를 갖다가 11회부터 27회까지를 14번을 딱 보니까 이 문제 유형이 다 겹치는 거예요. 실무가. 그러니까 내가 잠깐만.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내가 이 문제집을 이렇게 시중 문제집을 이렇게 넘기다가 이거 버려도 되겠네. 이게 확신이 들기 시작하더라고.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이걸 모르고서 지워요. 왜? 귀찮으니까. 이거 계산기 많이 쳐야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출제 경향하고 좀 먼데? 이러고 지워버린다고. 그게 아니라, 이게 진짜 시험 기출 경향하고 안 맞네. 이 판단이 들기 시작해요. 14번을 보면은. 에? 이렇게 해서 걸러내서 공부를 하면은 내공이 쌓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스터디에서 나 인원 좀 몰라서 점수 개판, 그때는 제가 붙던 해에는 실무 막 37점 나오고 이랬어요. 윤소연 평가사님 불러서 그랬어요. 야, 너 왜 그래? 이러고. 너 올해 골로 갈 거야? 막 이러더라고. 근데 붙었잖아요. 성환아, 역시 내가 하는 대로 하니까 됐구나. 이러고. 자,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합격을 했더라 이거예요. 근데 법규도 마찬가지예요. 법규도 제가 만들었던 그 서브를 갖다 계속 돌렸거든요. 그리고 사례집 똑같은 거 반복하고, 사례집 같은 경우는 저는 무조건 5번을 봤거든. 5번을 돌렸거든요. 사례집을 갖다가 5번을 돌려야지만 여러분들이 이 책 한 권에 있는 논점을 다 한번 본다고요. 그래야지만 굵은 논점, 그러니까 이런 굵은 논점을 여러분들이 알아야지만 시험에서 85%가 커버가 되는 건데, 지금 이 사람들은 뭐냐면 이 85%를 갖다가 안 봐요. 이건 됐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어디로 자꾸 가요? 이쪽으로 가요. 자, 그럼 이쪽으로 힘이 쏠리면 여기 어떻게 돼요? 희미해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도 제대로 몰라. 얘도 제대로 몰라. 들어가서 못 써요? 그러니까 꽈랑이 나는 거예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무든 이론이든 법규든 범위를 딱 정해놓고 시키는 대로 하시라고. 제가 다른 학원에 가서 듣는 거 저는 아무것도 상관이 없어요. 저는 이거 취미로 하는 거예요. 난 좋아서 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근데 다른 학원 갔는데 양을 갖다가 늘리는 학원을 갔다. 이거 다시 생각해 봐야 돼. 특히 법규. 왜냐면 이 법규는 정말 쉽게 하면 할 수가 있는 건데 이걸 늘려버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실무는 기본적으로 양이 많고 이론은 판단 잘못하면 양이 많아지는데 법규까지 양이 많아져. 이거 그럼 2년 차에 못 붙어요. 이거 2년 차에 못 붙는다고. 그리고 막연하게 제발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저한테 와가지고 올해 붙을까요? 아마 그러면 짜증나요 진짜. 그리고 2년 차 합격 가능하겠죠? 힘들어요. 자, 봐요. 누군가 사람을 죽였다 그랬을 때 신문기사에 나오잖아요. 신문기사에 왜 사람 죽였다는 얘기가 나와요? 자, 우리가 밥 먹으러 가면서 제 간평이네 이러고 이렇게 찌르는 게 평상시처럼 이렇게 돼 있다. 그냥 사람 이렇게 찌르는 게 평상적이다. 그럼 신문에 나와요?
안 나와요. 사람을 찔러서 죽었다는 거는 굉장히 특별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법률 저널에 왜 2년차 합격생이 나와요? 드무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 얘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공부를 누군가한테 공부 방법을 물어볼 땐 있잖아요. 못했던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못했던 사람. 너 말고 내가 더 못했어. 자, 왜 그러냐면은 저는 대학도 삼수했죠. 거기다가 이 시험도 5년 이상 했어. 이게 왜 그러냐면 저는 그건 있어요. 습득이 느려. 습득이 되게 느린데 한 번 이게 들어오면 그걸 안 까먹어. 그리고 응용을 하기 시작해요. 저는 그러거든. 그러니까 어차피 이 시험을 2년 내에 나는 못 붙는다는 생각을 이게 했었어. 부모님한테는 얘기를 실수를 했지. 이거 2년 차에도 붙는데요. 아들아, 네가 붙으면 BMW 사주겠다. 그때부터 4년을 갖다 내가 집에 들어가기가 싫었어. 4년을 갖다가. 그렇죠? 자, 그러니까 본인의 특성도 잘 생각하셔야 돼. 내가 공부하는 성향이 이러니까 난 이렇게 해야겠구나. 이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지. 그냥 검은 거 글씨고 이 강사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아시겠죠? 그리고 기본 강의 들으시고 나서 연기 때는 반드시 실무가 아니라 실무는 기출문제 너무 빨리 들어가지 마세요. 아시겠죠? 실무는 오히려 시중에 문제집 하나 정해서 먼저 풀어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일기 시작할 때쯤 기출문제 들어가시는 게 나아요. 법규는 기출을 먼저 보세요. 연기 때. 아시겠죠? 저희 같은 경우는 연기 때 아마 기출을 할 것 같긴 한데 연기 때 기출을 꼭 보셔야 돼요. 그리고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문제 유형을 판단을 해야 돼요. 문제 유형이 딱 4가지밖에 없거든요. 우리 법규는. 이것도 얘기 안 해줄 거야. 자, 그래서 지금 1기 때까지는 그렇게 사례집 돌리면서 습득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서 2기 말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뭘 하셔야 되냐면 2기 말까지 형식이 잡히셔야 돼요. 암기 아니랬어요. 암기가 아니라 답안지 형식이 잡히셔야 돼. 답안지를 딱 봤을 때 제가 저희 아는 동생이 작년에 건대에서 연수받고 이제 가는데 답안지를 한번 보여준 적이 있어요. 답안지가 이래. 이러고. 그래서 나한테 한번 봐달라는 거야. 걔가 저랑 나이 차이가 되게 많이 나는데 너네도 모를 거야 아마. 근데 이 친구 답안지 딱 보는 순간에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근데 너 아직 어리잖아. 이렇게 한 말 했어요. 너 아직 어리잖아 이랬어요. 왜냐하면 요 답안지가 이렇게 나왔던 얘기가 뭐예요? 이건 이미 답안지 신뢰성이 없는 거예요. 지가 아는 것만 다 쓴 거예요. 그리고 목차 없이 지가 아는 것만 쫙 써놓은 거예요. 교수들이 이거 보고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잘 썼다 이럴 것 같아요? 스터디 가면 잘 썼다 그래요. 왜? 판단이 안 서니까. 그냥 내용 맞았네. 여러분 이게 팀장들을 욕할 게 아닌 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답안지가 점점 갈수록에 채점이 오류가 날 수밖에 없어.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 점수구나 라고 착각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해는 골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답안지 딱 봤을 때 정갈하게 정말 딱 목차가 한 페이지에 이렇게 세 문당 딱 보이고 옆에서 논점인 거. 자, 논점이 아닌 거는 이렇게 한 문단으로 처리하고 논점인 거는 이렇게 늘려가지고 얘가 요 논점에 대해서 강점을 줬네, 방점을 줬네. 이게 보여야 돼요. 답안지에서. 그래야지만 얘가 내용도 좋고 답안지 형식도 좋네. 그럼 어떻게 돼요? 채점하는 사람은 급해요. 빨리 채점을 해야 돼.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되면 답안지를 어떻게 읽냐면 이렇게 읽어요. 무슨 얘기예요? 학설하고 판례는 지가 알아서 썼겠지. 신뢰가 된다고. 그러니까 사안의 경우를 집중적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쟁점을 정리해서부터 애매하게 써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답안지 형식도 안 좋고 거기다 글씨도 안 좋잖아요. 자, 그러면 한번 가볼까? 이러고서 이제 이렇게 읽기 시작해요. 이렇게 하나씩. 자, 그럼 어떻게 돼요? 꽈락이네. 가자. 그럼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얘가 상처받지 않는 점수가 한 37점 정도 딱 이렇게.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저 답안지 형식이 언제까지 잡혀야 돼요? 2주차까지 2기까지 잡히셔야 돼요. 암기는 그 다음부터예요. 암기는 그 다음부터. 아시겠죠? 어차피 여러분들이 쓰면서 암기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책을 보고 암기하는 게 아니라 2차는 쓰면서 외우셔야 돼요. 1차 시험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풀잖아요. 근데 2차는 어떻게 되냐면 논점 파악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손이 나가야 돼요. 이거 맞나? 이거 맞나? 이러고 써야 돼요. 이거 맞나? 이러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생각을 해서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쓰고 있는데 뒤에서 곱씹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답안지 쓸 때.
이래야지만 시간 내에 다 풀어요. 논점 맞추고.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 연습을 언제까지? 여러분들 시험 끝날 때까지 하시는 거예요. 2기까지는 형식 잡으시고. 아시겠죠? 지금 우리 저기 스터디 이제 3기 때는 그것만 해요. 내용 설명 이제 거의 안 하고 답안지 요렇게 해서 요렇게 풀면 돼요. 요것만 계속 잡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부터 8주, 6주를 갖다 잡아놔야지만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흉내를 낸다고. 지금도 스터디에서 이 내용 이거예요. 뭐 이거는 하자가 있는데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다 같이 집단으로 하자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저희 종합반이.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까지 하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고 녹화하지 않고 질문 좀 받을게요. 하실 거 있으면. 딴 과목도 괜찮고. 꺼야겠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디 가셔서든 열심히 하세요. 내년에 꼭 붙어서 제 일 처리해 주러 오세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